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6장, 그죠?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심플한, 우리가 바 메뉴, 즉, 1단 바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석하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뭐 회사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우리가 이 바 메뉴 1단 바 메뉴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움직인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이런 그런 미리 보기 형태로 제가 우리가 만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리고 용어를 이제 쓸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바 메뉴가 어떤 거다. 뭐 바는 또 어떤 거다. 메뉴 영역은 어떤 거다. 그리고 자, 메뉴 아이템은 또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 뭐 용어 중에서 또 이제 상태에 관련된 아웃 스타일이다. 뭐 오버 스타일이다. 선택 스타일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요게 처음 듣는 얘기라면 이전 1강을 좀 다시 시청을 좀, 시청보다는 그 인강을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버 메뉴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 메뉴 아이템이 또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력 효과에 대해서, 그쵸? 출력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 반응 혹은 이제 특정 기능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 혹은 사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능이 실행됐을 때 보여줄 건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출력 효과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 메뉴에서는 출력 효과가 한 가지밖에 없었죠. 뭐 예를 들면 오버 효과하고 선택 효과가 있었죠. 오버 효과는 오버가 되면 마우스가 메뉴 아이템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회색으로 변하면서 밑에 빨간색 바가 따라와 가지고 그 메뉴 아이템의 너비와 같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택 메뉴 아이템은 이제 우리가 뭐였습니까? 선택 메뉴 아이템은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규 오버 아이템에 이제 마우스가 갔을 때 우리가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형태가 되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오버 효과하고 선택 효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 메뉴에서는 이 오버 효과하고 선택 효과가 있는데 이것들이 동작을 할 때, 즉 마우스로 뭔가 움직이고 클릭을 할 때 나타내지는 이러한 동작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의 마우스나 키보드의 동작에 따라 바 메뉴가 어떻게, 여기서 바 메뉴라고 하면 메뉴 영역에 있는 이러한 메뉴 아이템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런 것들, 요 메뉴 아이템이고, 이 넓게 잡혀져 있는 것이 우리가 바 메뉴라고도 하고, 이것도 메뉴 영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선택된 이제 메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마우스 커서만 이동된 상태죠. 그죠? 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잘못 적혔네요. 기존 오버 메뉴가 아니고 이거는 오버가 아니라 선택된 메뉴죠. 이것도 제가 또 좀 바꿀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선택 메뉴 아이템이죠. 예, 선택. 이거 이렇게 내가 해놓은 게 좀 있지 싶은데 볼 때마다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뭡니까? 이걸 봐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바 메뉴가 어떻게 동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죠?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바 메뉴의 동작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총 7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메뉴 아이템의 위로 오버 그죠? 이동했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고 그죠?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고 그리고 오버 메뉴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 없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고 마우스가 현재 밖에 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메뉴 아이템 위로 우리가 이동을 했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이 기존에 없고 그냥 우리가 마우스만 메뉴 영역에 들어가서 바 메뉴에 들어가서 이러한 메뉴 아이템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오버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메뉴 아이템 위로 이동했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다른 데다가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올리면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걔는 오버 상태가 돼서 이러한 형태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우스 포인터가 메뉴 밖으로 나갔을 때요. 그래서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고, 오버 아이템이 있는 경우, 즉,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을 때, 그때 여기 오버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래 쓱 나갈 때, 그때의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 과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메뉴 밖으로 나갔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여기 이게 선택이 됐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바가, 빨간색 바가, 이까지 내가 갔다면 이까지 따라 들어올 거예요. 그죠? 따라온단 말이죠. 얘가 얘도 회색이 됐다가, 얘도 회색이 됐다가, 회색 됐다가,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 그죠? 이 빠져나가는 경우. 이게 바로, 요 4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5번은 선택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했을 때, 밖으로 나갔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메뉴 영역에서 마우스가 일로 내가 나갔다고 치죠. 일로 나갔을 때는 여기에, 마지막에 내가 여기 오버를 했으니까, 이 바가, 이제 빨간색 바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가서 붙어줘야 된다. 그죠? 붙어줘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기존에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하얀색일 때, 그러니까 밖에 메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있을 때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로 내가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딸까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딸깍 누르면 여기가 노란색이 되면서 여기에 바 메뉴가 생성이 되겠죠. 맞나요? 예, 이런 경우.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기존에 이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 이 경우죠. 여기에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밖으로 나갔다가 그러면 현재는 이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다시 딸깍 눌렀을 때 얘는 이제 선택이 안 돼야 되죠. 얘는 선택이 되는 노란색으로 회색을 갖다가 클릭을 하면서 노란색이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경우가 있죠. 7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동작의 효과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코드로 그대로 담아서 옮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위의 경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메뉴 아이템 위로 이동했을 때 오버 메뉴 아이템이 없는 경우, 이거는
메뉴 아이템 위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오버 메뉴 아이템이 기존에 없어요.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 메뉴를 우리가 막 실행했을 때죠.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오버 상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에 선택했던 메뉴 아이템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빨간색 바가 있는데 얘가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이 빨간색 바가 같이 따라온다 그죠? 따라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요만한데 요만큼 커졌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메뉴 아이템의 너비 그리고 위치 그죠? 메뉴 아이템의 신규 메뉴 아이템의 위치와 크기가 동일하게 바의 위치와 크기가 부드럽게 변경이 돼줘야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들한테 좋다는 거죠. 부드럽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인데 한번 봅니다. 처음에 어때요?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어요. 그죠?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떠한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맞나요?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단계는 현재 메뉴 밖에 마우스는 메뉴 밖에 있는 상태이고 오버 메뉴 아이템과 선택 메뉴 아이템이 지금 없어요. 그죠?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던 마우스를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이거는 오버가 된 거예요. 그죠? 메뉴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메뉴 아이템 위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메뉴 아이템에 커서가 즉 마우스 엔터라는 이벤트가 터졌겠죠. 그죠? 들어오면 이때 일어나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버 메뉴 아이템,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었죠. 그죠? 용어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오버 메뉴 아이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면서 밑에 바, 얘가 따라와야겠죠. 맞나요? 그래야 이게 이제 특정 메뉴 아이템에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죠. 이건 이제 오버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메뉴 아이템은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현재 아웃 상태잖아요. 상태로 따지자면. 그죠? 마우스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아웃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얘가 메뉴 영역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아웃 상태에서 상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아웃 상태에서 얘는 세 번째 메뉴 아이템은 오버 상태가 되죠. 오버. 그죠? 그래서 오버 상태가 되면서 회색이 되고 여기에 바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메뉴 아이템은 아웃 상태에서 오버 상태로 변경해야 되는 게 맞죠?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바의 위치, 크기가 오버 메뉴 아이템의 크기, 위치나 크기에 맞게 조절이 돼야 되겠죠. 이 너비를 구해서, 그죠? 메뉴 아이템의 너비를 구해서 이 바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좀 명확하게 나올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 요거, 이거죠. 그죠?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위치를 메뉴 아이템 위로 이동을 했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도 없고 그리고 오버 메뉴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바로 지금 현재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자, 마우스를 메뉴 아이템 위로 이동을 했을 때 메뉴 아이템으로 이동했는데 오버 메뉴 아이템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상태겠네요. 제일 처음에. 그죠? 이렇게 돼서 오버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회색으로 되었고 빨간색으로 여기에 바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첫 번째 메뉴 아이템에서 오버된 상태죠. 클릭이 안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두 번째로 이렇게 옮겼어요. 마우스 이동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은 어떻게 돼요? 그쵸? 우리가 오버된 이 첫 번째 코딩형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바도 없어져야 되고, 바도 없어져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바도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던 오버 상태인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얘는 없애주고 아웃 상태로 바꿔주고, 이 메뉴 아이템에다가는 오버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 메뉴 아이템은 오버 상태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오버 상태에서 아웃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코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마우스를 일로 옮기든 간에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메뉴 아이템으로 옮겼을 때는 여기에서 이게 1차적으로 먼저 코드가 오버에서 아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아웃에서 오버로 바뀌어야 되죠. 맞나요? 아웃 상태에서 오버 상태로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회색으로 이렇게 오버가 된 상태를 나타내고 아울러 이 바가 또 공개 스터디와 동일하게 이 위드스하고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서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코드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바의 위치, 크기를 신규 오버 메뉴 아이템의 위치와 크기와 위치 및 크기와 동일하게 변경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알아봤고요. 그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마우스를 메뉴 아이템 위로 이동을 했을 때 이미 기존에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자, 보니까 이런 경우죠.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요게 또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네, 요거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선택 메뉴 아이템 상태가 이미 한 개 있어요. 기존에. 그죠? 그런데 마우스 커서의 위치는 일로 옮겼어요. 밑에 바를 보면 알죠? 그죠? 바 때문에 일로 마우스 커서가 현재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죠? 단지 바만 없죠. 이 바는 메뉴가, 이 마우스 커서가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죠. 메뉴 영역 안에서만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가 여기에 있던 부분을 커서가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내가 선택된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커서가 따라 들어오면 변경될 게 뭐 있나요? 그렇죠. 이제 생각이 다 좀 드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바가 당연히 이쪽으로 첫 번째 메뉴 아이템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러한 코드를 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은 선택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오버 상태로 변경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왜?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효과가 아웃 상태로 바뀌면서 선택해서 이제 아웃 상태로 바뀌면서 얘는 이제 다시 흰색으로 백그라운드가 돌아와야 되고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는 비로소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바가 여기 밑에 갖다 붙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나요? 자, 요것도 뒤에 있을 거니까요. 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죠. 네 번째는 마우스가 메뉴 밖으로 나갔을 때 선택 아이템도 없고 메뉴 아이템만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선택 메뉴 아이템은 없고 메뉴 아이템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메뉴 영역에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첫 번째. 그죠? 그러면 오버 상태다. 그죠? 오버 메뉴 아이템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선택된 메뉴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이 오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서 뭡니까? 이 빨간색 바가 이제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게 바로 현재 마우스 커서 위치가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죠. 오버 상태의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마우스를 이동을 하는데 얘가 메뉴 영역 밖으로 아예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여기에는 지금 메뉴 영역에 살짝 걸쳐져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마우스 커서가 메뉴 아이템 밖으로는 나갔죠. 그죠? 이 메뉴 아이템 이 밖으로는 나갔는데 메뉴 영역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오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비로소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메뉴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 완전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때 마우스 커서가 이 메뉴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는 비로소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바 메뉴 바가 이제 사라지는 형태의 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 밖으로 나갔을 때는 여기에는 이건 잔상이고요. 근데 이 6개의 메뉴 아이템은 아무것도 메뉴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 오버 메뉴 아이템을 오버 상태에서 아웃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던 바가 그죠? 바가 왼쪽에서부터 부드럽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빨간색에서부터 이제 얕아지면서 흰색으로 바뀌게끔 부드럽게 투명으로 바뀌든 흰색으로 바뀌든 간에 부드럽게 사라져 줘야지만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우스가 메뉴 밖으로 나갔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도 없고 메뉴 아이템만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안 해놓으면 분명히 실수를 하거든요. 천재가 아닌 이상. 뭐 천재도 실수하죠. 그죠?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나하나 해두시면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쫙쫙쫙쫙 만들어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그죠? 예. 자, 여튼 각설하고요. 자, 5번째. 마우스가 메뉴 밖으로 나갔을 때 그죠? 나갔을 때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죠. 이미 기업 단체 강의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다면 얘는 메뉴 아이템이 여기에 빨간색 바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딱 되어야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마우스 커서가 밖으로 빠져 있다면. 그런데 자, 내가 이렇게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선택이 됐잖아요. 노란색이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마우스 커서를 뭐 이렇게 쭉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겠지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일로 제가 첫 번째 코딩용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었을 때, 즉 마우스 엔터가 됐을 때 현재 마우스 커서 위치가 여기가 되면서 여기에 있던 빨간색 바는 당연히 일로 따라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따라 들어왔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내가 이제 메뉴 영역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메뉴 영역 밖으로 마우스 커서가 나갔죠? 그럼 나가버리면 이 밑에 있는 빨간색 바는 부드럽게 여기서는 사라지면서 그죠?
기존에 오버 메뉴 아이템에 있는 것은 다시 흰색으로 아니면 투명색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며, 여기에 있는 바는 부드럽게 사라지면서 이쪽으로 옆으로 갖다 붙어야 되겠죠. 마우스 커서가 밖으로 나갔을 때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 오버 메뉴 아이템을 오버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나갔기 때문에 오버에서 아웃 상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메뉴 영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쪽 여섯 번째, 이거 기존에 선택된 메뉴였죠. 그죠? 그래서 선택 메뉴 아이템을 아웃 상태에서 선택 상태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나갔으니까. 이때 바의 위치나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있다가 얘는 일로 이동이 되면서 이거의 너비와 위치에 맞게끔 또다시 부드럽게 변해서 일로 들어와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선택 메뉴 아이템의 위치 및 크기도 알맞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코드가 반드시 또 우리가 기술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맞죠?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이번에는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런데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던 마우스 커서가, 그죠? 밖에 있던 마우스 커서가 자, 이쪽 메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인 코딩용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오버 상태가 됐을 때, 그죠?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이 오버 상태에서, 그죠? 현재 마우스 커서도 당연히 여기에 있으니까 이 밑에 빨간색 바가 붙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딸깍 클릭을 해버렸어요. 그죠?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오버 상태에서 선택 상태로 바뀐다. 그죠? 클릭한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밑에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붙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기존 오버 메뉴 아이템을 오버 상태에서 선택 상태로 변경해주는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 클릭 이벤트가 터지면 이제 우리가 오버에서 선택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겠네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자,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했는데 기존 선택 메뉴 아이템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이미 기존에 선택된 메뉴 아이템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마우스 커서를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던 빨간색 바는 자,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니까 메뉴 영역 안에서는 따라다니니까 이쪽에 빨간색 바가 위치와 크기를 알아내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선택된 메뉴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나 이거의 메뉴를 보고 싶어서 서브 메뉴도 나중에 배워서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유추해보건데 이거의 선택 상태는 이제 뭡니까? 아웃 상태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오버 상태에서 선택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클릭을 했기 때문에 오버 상태에서, 그죠? 오버 메뉴 아이템을 오버 상태에서 선택 상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코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선택을 얘가 했으니까,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이걸 클릭했으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얘는 뭡니까? 그렇죠. 선택 상태에서 아웃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 코드도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작 효과를 이야기한다. 7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그나마 1단 바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내가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도 뭐 메뉴 아이템이 그렇게 움직였구나.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보죠. 이러한 출판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오버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서브 메뉴들이 쭉 올라오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마우스 커서에 됐다가 다시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뭡니까? 오버 상태에서 아웃 상태로 바뀌어줘야 되고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뭡니까? 이거는 아웃 상태에서 오버 상태로 바뀐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는 좀 뭐 밑에 바가 붙어 있지 않아서 뭐 그렇지만 여기는 서브 메뉴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서브 메뉴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1단 바 이것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이것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서브 메뉴는 이제 다음 장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서 우리가 더 추가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바 메뉴의 동작 효과를 아주 디테일하게 봤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급하자면 분석 단계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 메뉴 바 메뉴만 만들겠습니까? 그죠? 메뉴만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서브 메뉴도 만들고 슬라이더도 만들고 웹페이지 이제 레이아웃도 잡아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합쳐져서 이러한 웹사이트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에 있어서 이 분석이라는 거 그죠? 분석이라는 거는 아주 제가 진짜 말씀드렸죠. 매우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분석이 안 되는데 코드로 나올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분석이 안 되는데 코드로 어떻게 나와요? 분석이 돼야 코드로 우리가 그걸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동작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분명히 이러한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동작 분석이 필요하고 기능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인터넷 서칭이나 아니면 여러 책들, 서적들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나보다 잘하는 개발자들의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처음에는 무조건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거기에다가 수정을 하는데 쓰든가 아니면 덧붙이는 어태치하는 곳에다가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능을 확장을 시키고 기능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분석도 하지 않은 채 맨땅에 헤딩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죠? 여튼 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현해야 할 내용 자체이죠. 그죠? 분석이 안 되는데 구현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7가지의 경우에 맞게 바 메뉴가 동작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석이 다 됐다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코드로. 그죠? 그래서 이처럼 분석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구현 단계가 되겠죠. 그죠? 가기 전에 추가로 분석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정말 재차 확인을 해보고 확인하고 검증까지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까지도 하잖아요. 해도 문제가 터져요. 안 터질 것 같죠? 터집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뭐 언젠가 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타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예요. 선물까지 줘가며
뭐까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벤트를 하면서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면 거기에서 엔드 유저들이 베타 테스트 유저들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버그가 생긴다 뭐 에러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한테 피드백을 주게 되면 다시 개발자는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서 이제 에러나 버그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다시 베타 테스트를 또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개발자가 다 못할 때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을 앞에서 본 강사가 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1단 메뉴바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애들한테 숙제로 아니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냅니다. 아니, 숙제를 냅니다. 과제를. 그래서 풀어오는 학생도 있고 풀어왔는데 소스가 좀 애매한 상태도 있고 그리고 아예 손도 못 대는 학생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것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죠. 근데 뭐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걸 보면서 구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비교해 보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에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두말할 건덕지도 없는 내용이죠. 그죠?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데 일단 분석은 앞에 제가 이렇게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잡고 그리고 레이아웃 잡고 그 다음에 이벤트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코드만 잡아주면 된단 말이죠. 맞죠? 예. 아무튼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면 코드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소 뒷다리 차기 하다가 하나 얻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확한 코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그만큼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한 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바 메뉴를 구현을 하는데 우리가 구현을 하도록 하죠. 실무 예제를 가지고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이 구현하기의 요점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다음 강의에서부터 실습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구현하는 그러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